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오늘 법정에 선 김건희 흰 마스크 바지 정장 차림에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을 달고 나왔죠. 그런데 더 눈길을 끈 건 법정에 서기까지의 행적입니다. 구속 기소 전까지는 하루 5차례에 불과했던 일반 접견이 기소 이후에는 하루 한 번꼴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굳이 일반 접견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혹 사건 관계자와 입을 맞추는 건 아닐지 의심이 갑니다. 그나저나 오늘 법정에 선 모습을 보니 아주 건강하더라고요.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깜빵에서 단죄 받으시길 바랍니다. 9월 24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정치하는 언니들.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만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세은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왜 안 오시나요?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언니 드려야 되는데 언니만 왔습니다. 네, 정치하는 언니. 비 오니까 좀 봐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위원장님하고만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네. 제가 오프닝으로 얘기한 4398번 김건희 네, 오늘 법정에 선 모습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네. 일단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 법정에 선 모습 나오기 전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일반 접견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하루 한 번꼴로 계속 만났다. 맞습니다. 제가 의심했잖아요. 네네. 이거 혹시 입 맞추려는 거 아니냐? 그렇죠. 변호사 출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이제 특혜가 있었는지, 그래서 좀 더 남들보다 편안한 곳에서 좀 더 긴 시간을 하게 해줬다든지. 윤석열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외부 음식을 들여왔다든지 이런 특혜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공범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이랑 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난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심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기소가 된 이후에 갑자기 늘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접견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견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예.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접견 제한을 못하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접견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문제가 된다 싶으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가둬놓은 건데 네.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제 여기서 다 말을 맞추고 할 것 같으면 구속의 한 취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접견을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제한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김건희 조금 같은 더 경우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랑 접견을 했는지, 네.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봐서 만약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접견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 그 접견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챙겨주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나 책을 넣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반입 금지 물품이나 이런 거 있나요, 따로? 반입 금지 물품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담배라든지 아니면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네. 음식도 그 안에서 파는 것만 가능합니다. 혹시 밖에서 들어간 뭐 음식들이 뭐 독극물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가는 물품들, 그러니까 그 음식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음식이나 책을 넣어주고 있다 그러던데. 아마 그 책은 다 확인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음식은 거기서 사서 이제 살 수 있는 그 매점, 그 안에 있는 매점에서만 사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허용된 음식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를 다 일단 구치소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네. 그럼 기록도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누구였죠?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었나요? 그 휴대폰을 반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휴대폰을 반입을 해서 그 안에서는 무슨 뭐 강아지 사진을 보여줬다라고 네. 하는데, 저는 의심을 하는 게 그 강아지 사진 보여줄 것 같으면 사진을 뽑아서 가지고 왜 휴대폰을 가지고 위원장님, 가겠습니까?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 다들 무슨 강아지를 저렇게 챙기느냐 막 이렇게 거기에 집중했는데 네. 저는 이거 약간 집중을 흐리는 얘기 맞습니다. 같은데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사진을 보여줄 것 같으면 그냥 사진을 뽑아서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다라는 거는 휴대폰은 그 교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뭐 누군가의 문자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저는 교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성. 네, 정말로 구속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김건희도 그러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와 접견을 했고 이것이 혹시 증거 인멸을 위해서 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윤석열 당시에는
일단은 이제 법사위에서 직접 구치소 가서 확인을 했잖아요. 네네. 김건희도 요 뉴스가 오늘 나왔으니까 일단은 한번 가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그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네. 예. 일단 구치소에 들어갈 때의 그 정장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흰색 네, 셔츠, 네. 예. 네. 약간 남색인지 검정색인지 굉장히 짙은 색의 정장을 입었고요. 네. 머리는 질끈 묶었고 안경을 쓰고 이제 흰색 마스크를 한 모습. 네. 네. 서클렌즈는 뺐습니다. 예. 네. 그렇죠. 뭐 네, 그런 네. 모습으로 있었는데 제가 요거는 꼭 여쭙고 싶었어요. 오늘 첫 번째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네, 네. 이게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을 제가 찾아봤더니 네네. 어떤 거는 13분 만에 종료됐다, 어떤 건 70분 만에 종료됐다, 네.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빨리 끝났던 거는 증인 신문이 없었기 때문인데 아. 보통 증인 신문이 있으면 굉장히 좀 길어집니다. 요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번에 김건희 공판 같은 경우에는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이 없이 바로 정식 재판으로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보통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한 2번에서 4번까지 요것만 해도 한 2, 3주가 걸립니다. 근데 요거는 의무는 아니고 쟁점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증인이 너무 많아서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할 경우에는 공판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근데 요거 없이 바로 시작했다라는 거는 일단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왜냐하면 공판 준비 기일만 해서 막 한 달을 쭉 끌기도 하는데 예. 그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보이는 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면서 사법부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직위원의 윤석열 재판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는 처음에 내란 재판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막 비판을 받으니까 두 번째 딱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촬영 허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정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름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이걸 이제 물어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직위원은 윤석열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고 전직 대통령이죠? 라고 하면서 본인이 대신 대답을 해줬어요. 아하. 사실 윤석열인 거, 전직 대통령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법대위에서 그냥 한 명의 피고인으로서 다 예. 똑같이 너는 재판받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걸 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직위원이 대신 대답을 해줬어요. 맞아요. 네. 그때. 그쵸? 그래서 열받았었죠. 그래서 사실은 무직인데 왜 전직 지금 대통령이라고 뭐야? 얘기해 주는 비서야? 거야? 막 이랬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번에도 사실은 직업이 뭡니까라고 물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묻지는 않았지만 직업이 없는 게 맞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직이죠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도 무직이죠. 근데 무직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전직 대통령이죠. 이렇게 물어봐 준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전직 영부인이죠. 이건 아니고 어쨌든 직업이 없는 거 맞죠? 이렇게 좀 질문을 했었습니다. 친절하네요. 예. 네. 이런 변화가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요거를 사법부에서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식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그래서 압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오셨습니다. 네, 사이에 우당탕탕탕 소리가 얼마나 나죠? 시끄럽게 그냥 아, 급하셨죠 마음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네. 제가 여기 남대문 앞에 아예 차로를 하나 경찰이 막았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집회인. 모르겠어요. 하나를 아예 차로를 막아서 이렇게 이동을 못하게 하니까 그게 완전 차가 꽉 막혀서 그 앞에서 10분 동안 마음 졸이고 있다가 달려왔습니다. 또 마음을 졸이셨다고 하시니까 네, 또 마음이 네. 약해져가지고. 마음이 엄청 졸여졌어요. 네. 그 오신 김에 그러면 늦으셨으니까 아무튼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하셔야 되니까 김건희 오늘 피고인으로 첫 법정에 선 그 네. 소감을 김건희 목소리로 한번. 제가 네, 네. 정말 요새 김건희 씨와 너무 인연이 많은 게 일단 흉내들 내다 보니까 목소리도 비슷한데 아하. 제가 또 저혈압이에요. 맞아요. 오늘 병원에 가서 쟀는데 제가 최고치가 70이 나오더라고요. 최고가 70이요. 예, 예. 최저가 아니고. 어머, 최고가. 예. 근데 김건희 씨가 최고가 72인가 맞아, 맞아, 맞아. 75. 네. 제가 더 낫습니다. 아.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난번에 이제 관내 병원 갔잖아요. 네. 그 병원을 다녀요, 제가. 오늘도 거기 갔다 왔어요. 그래요? 예. 병원도 갔다.
세상에. 네. 저는 진짜 임세은 소장님께서 김건희와 서영교가 서로 대화하는 모습, 서영교 의원님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제가 어디서 한번 한다고 말은 하긴 했는데. 정말요? 네. 자, 이제 물도 드셨고. 나 진짜 나 이러다가 정말 개그맨 사람들 인식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조이대 흉내 냈는데 아유 진짜. 하여튼 김건희 씨는 오늘 출석을 했고요. 아유 내가 그거 오늘 촬영하지 말라 그랬잖아. 오늘 화장도 못했고 염색도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닌데 다행히 그래도 마스크는 썼다. 그래도 내가 너무 다행이야. 그래서 마스크 쓰게 해서 고마워요 재판장님. 저 근데요 무직 아니고요 전직 영부인이에요. 코바나 컨텐츠 대표입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나 진짜. 소장님 가끔 지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각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거. 하면 안 되는 나쁜 사람입니다. 네. 오, 진짜 똑같다. 서영교 의원님. 예, 아주 좋습니다. 네, 가끔 지각하시는 걸로. 네. 일단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한 네, 피고인 김건희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호인단이 아마 좀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거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혹시 법정에서 직접 발언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네네. 바로 공판 시작했잖아요. 준비가 잘 되셨나요? 아니요. 저희 아직 증거 기록이나 이런 게 열람 등사부터 안 된 상태라서 오늘 아마 기일이 뭐 제대로 진행되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기일도 요청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이거 저희가 이제 뭐 쟁점 정리나 뭐 이런 걸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잘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좀 앞으로 변론 전략 간단하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저 재판 끝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재판에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근데 오늘 빨리 끝난 이유를 알겠네요. 일부러 준비 하나도 안 됐다 버전으로 갔구만.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서 제가 이제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판 준비 기일 없이 바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이제 재판을 좀 늘릴 계획인 겁니까? 우리 준비도 안 됐고 준비 기간도 또 따로 정해야 되고 이러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지금 신속하게 굳이 그렇게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 지금 나올 거 다 나왔다. 그냥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인성 부장판사 형사합의 27부인데 일주일에 2번씩 하겠다고. 좋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기현 재판장님도 좀 서둘러서 우리 김건희 씨 남편에 대한 재판도 좀 서둘렀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부인만 맞습니다. 이렇게 재빠르게 가면 되나? 그렇죠. 네. 좀 그래 단가요, 소장님? 네. 뭘 또 기대하는 더 길게 좀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주당의 3대 특검 특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3대 특검에 대한 재판부 전담 재판부를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지연되는 침대 재판을 한다. 그러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아니면 이 3대 특검 재판부에 대한 명분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을 하면 굳이 따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또 이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한 거에 대해서 갱신을 하려면 그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뭐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내란 이 3대 특검 전담 재판부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그 전담 재판부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에서요. 와, 소장님 응원 그 댓글이 장난 아닙니다. 조이대 지기현 조지라님께서 조이대 지기현 좀 더 가래를 섞어야 돼요, 임세훈 소장님. 네, 저는 담배를 또 피지 않아서 지금 아마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목소리가 최근에 담배를 거의 못 피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졌을 것이다. 그걸 반영한 건가요? 좀 그렇군요. 그리고 귀엽다.
세은이가 관악을이다, 사랑한다, 뭐 여러 가지. 네, 안진걸 소장님하고 확실히 다르네요, 임세훈 소장님. 아니,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같이 연결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다르네요의 전제는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 다릅니다. 완전. 네. 완전 분리를 해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아니 같은 사람일 수가 없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그럼. 네, 예, 알겠습니다. 텐션이 높은 거는 똑같아요, 진짜. 제가 두 분이랑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사이가 너무 좋으셔서 네. 제 시위하고 뭐 이렇게 광화문 앞에서 할 때 보니까 거의 매일 함께 하십니다. 네, 사실 제가 원래는 핑계가 아니라 목소리가 좀 이렇게 허스키한. 원래 이 정도로 허스키하지 않았는데 그 윤석열 3년 동안 항상 이렇게 거리 나가고 소리 지르다 보니까 이게 후두염이 아예 염증이 돼 버렸어요. 후두염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이렇게 좀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김건희 씨랑 목소리가 어떻게 비슷해져 버리는 상황이 산재입니다. 산재. 예. 일단 또 오늘 재판 중에 나온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판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냐라고 물었더니 일단 희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했대요. 창피한 건 아는지. 근데 보통의 피고인들은 대부분이 국민 참여 재판 굉장히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억울함을 또 호소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딱 법리적으로만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판장은 오로지 이 법에 담긴 텍스트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억울한 경우도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이가 이제 배고파서 분유를 훔친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약간 반영이 되면 배심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무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법리적 판단보다 더 센 판결을 원할 겁니다. 뭐 오죽하면은 광화문에 매달아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 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아마도 의식을 했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란 재판 관련해서도 윤석열에게도 국민 참여 재판 원하냐고 물었더니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내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거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런 거고 지금 이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뭐 사실상 간접적인 피해자라고 봐야죠. 매관 매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공직들을 자기가 그냥 돈 받고 아무한테나 다 팔아줬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서 우리는 그 공무원들한테 공무원의 어떤 그 서비스를 받은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뭔가 해먹으려고 간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사실상 어떤 뭐 2차적 피해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간접적 피해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김건희에 대해서 뭐 감정이 좋을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이제 피해자된 입장에서 더 강하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본인도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간의 특검 조사에서 거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일부에 또 이제 본인은 그런 거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첫 재판 소식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죠. 지금 이 내란 특검이나 특검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한학자 그 참원문이 거기도 그렇고 모든 사건을 다 부인해요. 일단 부인하는 전략을 맺은 것 같은데 이미 그러기엔 김건희 씨는 관련된 증언자도 많고 증거도 많고 뭐 증인도 많고 그리고 뭐 우리 이재준 위원장 얘기하셨지만 우리 국민 자체가 피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한다 한들 그 오히려 본인의 죄를 더 가중하게 되고 그리고 구속의 사유가 더 본인이 확고하게 더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보통 그 부인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로 보고 있잖아요. 법정에서는. 그래서 본인한테 유리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그냥 지금까지처럼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뭐 지금 본인은 부인 전략을 택한 것 같네요. 네, 지금 이제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받고 공짜로 받고 그다음에 김영선의 공천을 준 거, 그다음에 건진을 통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뭐 백이든 뭐든 받고 그다음에 뭐 청탁을 들어준 거, 요런 다 비슷한 구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뇌물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뇌물을 받고 부탁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뇌물 받은 거는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나 빌린 거다, 나 받은 적 없다, 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부탁을 들어준 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뇌물죄는 공무원이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본인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또는 남편과 공범으로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공천 같은 거 해줄 권한이 없다. 나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요거는 이제 해준 거는 이제 나는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전략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 증거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V제로. 네네. 전화를 본인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맞습니다. 여기저기 본인이 그냥 대통령인 것처럼 네네.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렇게 다 네.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 공식적으로 윤석열이 증언을 해줬어요. 그 기자회견 갔을 때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고 보니까 문자 보내느라 바쁘더라. 자기 핸드폰까지 들고 있어서 바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 한동훈과 300번 넘는 카톡 등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공무에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는 것을 많은 곳에서 증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김건희 씨가 민간인이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 한들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미 사례가 있어요. 최순실 때 사례가. 최순실 민간인이면 불구하고 이 박근혜와 경제적 공동체로 묶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같은 이불 덮고 살고 있는 윤석열과 한 몸이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로 봐야죠. 예.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